정말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자, 미국,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 태양광 패널 관세 2년 동안 면제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바이든이.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아니, 요즘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미국이. 네. 왜냐면 좀 계속 원자재가, 에너지 가격 계속 올라가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태양광 산업을 살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세 징수를 이제 걱정하지 않도록 이제 2년 동안 면제를 해준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판넬이 거의 뭐 수입이 80%야. 근데 잘 봐. 어디서 수입하는지.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갖고 오잖아. 네네. 이 4개국 애들이 중국에서 사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게 요게 한 바퀴 돌린 건데,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에너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면세를 해주면서 좀 많이 수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중국 경제도 지금 상이 안 좋잖아. 네네. 그래서 보시면 이 발표를 주목한 이유는 미국 상무부가 3월부터 이제 4개국의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서 중국의 관세를 우회하는 이런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찌됐든 중국과의 관세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대놓고 관세 이렇게 해주면은 될 수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했나? 우리나라도 중국에 다 사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한테 한 바퀴 돌려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관세를 좀 건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옐런도 얘기를 했었잖아. 재무장관도 이렇게 관세를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놓고 관세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인플레이션 진화가 이제 다급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 건들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가요? 철강 쪽이요. 철강은 이제 과거 이제 전 대통령이 원래 미국이 철강 쪽으로 이렇게 살아난 국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미국은 철강이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철강 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그쪽이 지층을 끌어올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철강은 건들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낮춰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상무 쪽에서 이제 중국 철강세는 유지하지만 가정용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물가를 좀 안정세를 찾겠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지금 8%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금리까지 땡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밀가루라든지 이런 식료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유가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데 이렇게 관세를 인하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에 대해서 연준은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게 뇌피셜입니다. 네. 뇌피셜인데 그래서 지금 연준이 바보가 아니잖아. 네. 이건 뇌피셜인데 연준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게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가 되고 자금이 다시 돌아야 다시 양적 완화를 하든 주가를 끌어올리든 뭔가 액션이 취해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가보다는 인플레이션 작게 급급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연준의 계획은 뭘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타점에서 자꾸 이런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 네네. 오랜만에 뇌피셜 한번 얘기해봐도 돼요? 네네. 뇌피셜 이야기해 주시죠. 자, 그래서 연준. 다들 아시겠지만 재미없고요. 방탄 연준. 네.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과해야 될 게 있어요. 뭐야? 죄송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를 몰랐어요. 진짜 방탄소년단 멤버는 아니고.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소속인 빅히트가 만든 두 번째. 그렇죠. 방탄이 연주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나스닥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연준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페이지. 사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죠. 엄청 올라가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미래에 대한 자산을 가져다가 미리 사버려요. 그렇죠. 요즘 그래가지고 식용유라든지 이런 거 좀 미리 사놓는다고 대부분 그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미리 사면서 소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도지든 루나든 마찬가지예요. 그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가격이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야,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영끌 매수. 그쵸. 지금 엄청 들어왔었죠, 최근에. 영끌 매수요. 그래서 과거에 대출을 받아서 사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삽니다. 이게 소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풀 꺾여봐. 조금만 꺾여봐. 그러면 이거 더 싸질 것 같은데? 이거 더 싸질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기다려봅니다. 요즘 부동산이 딱 그렇더라고요. 네네. 요즘 부동산이 가격이 살짝 내려오니까 매수자가 별로 없대요. 자,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항상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끝에만 살짝 꺾이면은 이제 소비가 줄어들어요. 오. 과거 계속 이렇게 줄어듭니다. 뽕뽕.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막기 힘들잖아요. 네. 인도네시아에 지금 더위가 너무 와가지고 매일 수확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우디 막 조지는데도 이제 기름 오펙에서 증산 별로 안 해줘.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이 투심을 좀 꺾어버리는 거예요. 소비에 대한 투심을. 그러니까 어차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죠, 연준에서는. 네. 연준이 해결을 못하지만 대신 투심은 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짧게 보면은 조금 줄었죠. 네.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야, 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삶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차트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정책을 하면서 지금 물가가 1, 2%만 잡히더라도 사실 투심이 줄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를 크게 보면은 올라갔더라도 끝에 투심만 조금 줄으면 무너지죠. 이거를 연준이 원하지 않을까. 그 후에 주가라든지 경제라든지 다시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무너진다는 것 자체도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어찌됐든 그래도 물가는 안정화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고점에서 사지만 떨어지면 뭐예요? 못 사잖아, 무서워서. 똑같은 원리로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이 끝자락에 대해서 한 1, 2%만 떨굴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내려간다. 사람들의 심리가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쵸. 이거를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하면 뭐가 있냐면, 일본은 마트를 저녁 때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마트를 저녁 때 가야 돼요. 왜요? 저녁 때 가면 반값 세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네네. 이 마켓에서 이제 10% 딱지, 10% 할인 딱지부터도 안 산대요. 안 사요. 20% 딱지부터도 안 산대요. 안 사죠. 30%도 안 산대요. 안 사죠. 마지막 끝에 마트 닫기 5분 전까지 기다리면 50% 세일이 붙을 거 기다리고 안 사고 기다린대요. 그쵸. 그러나 똑같이 우리 물가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떨어지지 않을까에 기대해서 사람들이 더 안 사겠네요. 자, 그래서 연준이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연준이 파월도 저번에 8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다가 지금 9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오자니까 연말까지 0.5포인트로 미친 듯이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번 정도는 더 하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투심이 딱 꺾였어. 그러면은 조금만 더 꺾이면 사람들이 이제 더 싸질 것 같으니까 안 사죠. 안 사니까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보다는 이제 다른 포테이션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요거를 조금 노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타점도 물가 인상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빠졌어. 생각보다 좀 덜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서 한 번 좀 더 빠지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회복세로 돌아서겠죠. 그때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올라오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 계속 하면서 이제 시중에 돈을 빨아당길 텐데 그렇죠. 투심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돈을 더 풀든지 다른 양적 완화라든지 뭔가 자산 가치를 올리든지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때 이제 투자 상품들이 다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 그럼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 주식도 다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때 비트코인도 나도 수혜를 받아서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저점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에서 이거 1, 2%가 빠지는 타점이 왔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있다가 이제 좀 더 빠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가 그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시면은 다 극단적입니다. 이게 투시, 그러니까 개미랑 마찬가지야. 훅 샀다가 훅 떨어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심과 탐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괜히 쿠팡에 할인 세일하면은 사고 싶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자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쟁겨놓던 것들이 투심이 소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은 이제 그 소비가 위축됐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그 매수 타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그냥 내비셜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네. 한마디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 이거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연준이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형이 말한 대로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가 내려가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보면은 먼저 11월달 뭐 중간 선거에는 금리 인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연준이 6월, 7월, 9월에 인상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10월달이 빠졌죠. 네네. 그 이후에는 약간 간을 보겠다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11월 달에 뭐 중간 선거 때문에 그 표를 위해서 잠깐 멈춘다? 사실 바이든이 그랬잖아. 월가에다 연준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여기서 뭐 11월 달 이것 때문에 중단 예상이 아니라 나는 그 6월, 7월까지 지켜보고 8월 달부터 물가가 어느 1, 2% 정도 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이게 물가가 이제 안정세가 잡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안 하든지 요거 텐션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 안정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가 이 1, 2% 계속 올라갔거든요. 쭉 올라가는데 이 1, 2%를 잡는 게 여기를 잡는 게 그게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요거 잡으면 자동으로 이제 텐션이 내려가서 좀 더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 1, 2%만 떨어져도요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렇죠. 더 싸지니까. 야 정책이 돈 더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잡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매수하는 타점은 조금만 물가 1, 2%만 더 빠지고 이제 8%대에서 한 7%, 6%대까지 빠진 후에 그때 가서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무단위가 계속 매수 안 시키고 있잖아.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지만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타이밍을 좀 보고 나서 진입해도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저점에서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타점에 우리가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입니다. 네, 좋습니다. 뇌피셜이라고 얘기해야지 또 이제 반박시 니들 말이 맞아. 반박시 니들 말이 맞으니까